근데 여기에서 말탄 사람 모양 이야기를 끝내는 건 아니고요. 다음 한 것을 보시겠습니다. 어떻게 사용했을까? 이 무슨 사진일까요? 이 무슨 사진일까요? 복제품?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말탄 사람 모양 토기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말은 들어서 알고 있고 찍은 사진도 들어서 알고 있는데 너무 궁금했습니다. 근데 마침 중앙박물관에 그 기프트샵에 이 토기 복제해서 구운 게 전시에 팔더라고요. 그래서 불이 나게 가가지고 전시되어 있는 게 딱 한 점 남아가지고 제가 샀습니다. 사서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린 이유는 혹시 가져오시면 와. 그래서 요게 기마이물 모양 턱에 제가 사이즈를 재보니까 원본하고 거의 같은 크기예요. 다행히도. 요게 실 사이즈랑 같은 크기고요. 제가 박물관에 있던 경험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유물을 들 때는 아기 앉듯이 심장 방향으로 받치고 앉고 이게 유물을 운반하는 기본이거든요. 물론 이렇게 해서 이제 앞에 놓으면 이거 카메라 혹시 잡히나요? 아, 들어야 되겠다. 들어서 근데 이렇게 해서 이제 풀게 되죠. 네, 이렇게 풀게 되고요. 실제 유물은 요게 많이 사라졌습니다. 이 복제한 거에선 요걸 또 온전하게 다 붙여줬는데 실제 유물은 몇 개 안 남아 있거든요. 그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물을 쌀 때는 여기에는 얇은 종이로 사용을 했는데 보통 중성지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유물에 이제 손상이 안 돼갈 수 있도록 중성지를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그런 종이 중에 이제 뛰어난 종이 가운데 하나가 우리나라 한지. 예, 한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한지 같은 경우에 종이 계열이 거칠어가지고 섬세한 유물은 사용하기 좀 어려운 면도 있죠. 주인상이네요. 네, 주인상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모습을 드러내고 있고요. 예, 다 풀었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잘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회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실물은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럼 영상이 아니라 실물을 통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대롱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깔때기 모양의 이제 도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구멍이 뚫어져 있어요. 여기 안쪽에 구멍이 뚫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제 손에 넣었을 때 구입을 했을 때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정말 주전자로 쓸 수 있을까? 그것까지 염두에 둬서 이거를 복제를 했을까? 이럴 때 필요한 게 또 실험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카메라 위치 때문에 그러는데 혹시 그러면 여기다 놓고 제가 잠깐 실험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게 주전자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제가 들고 여기에 이제 물을 붓도록 하겠습니다.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조금씩 들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많이 붓지는 않을 거고 한 3번 정도 걸쳐서 3잔을 따르겠습니다. 네, 3잔을 이렇게 따랐고요.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깔때기에서 물이 다 들어갔고요.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것은 정말 이 대롱을 통해서 이게 나올까? 그래서 제가 컵을 준비를 했고요. 한번 보실까요? 물이 이렇게. 제가 손을 덜덜 떨고 있습니다. 무거워서. 확인하셨죠? 네. 실제로 기마임을 말탄 사람 모양 토기는
전시용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주전자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 이 복제를 하더라도 이런 기능을 원래 기능을 충실하게 해서 잘 만들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사람들이 보면 유심하게 보는 사람들이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 부분과 이 부분 빼고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또 하나의 부분. 바로 머리에 나와 있는 아이들이 보면 또 어른들이 보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이 얘기합니다. 유니콘이다. 우리나라 신라 시대에도 유니콘이 있었어 라고 엄청 좋아합니다. 그런데 약간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유니콘이라고 하면 뿔이랑 끝이 뾰족할 텐데 좀 다르죠. 근데 하인상 같은 경우 이게 부러져 있습니다. 주인상에 하면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뿔이 아니라 머리카락을 이렇게 묶은 거죠. 네, 패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묶으면 말의 패션이기도 하고 말이 특별한 능력을 가진다고 믿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게 그 당시에 신라시대 때 말 패션, 중국에서도 있습니다. 유목민족에도 있던 패션이고요. 네, 그러한 것들이 말에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근데 보셨고 이거는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보셨던 게 이제 말탄 사람 모양 톡이었고요. 이제 한 점의 유물을 보게 되면 너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걸 본 분들은 이런 반응을 보이곤 합니다. 신라 금관이죠. 신라 금관을 딱 봤을 때 되게 관람객 반응이 어떨까요? 몇 K요? 몇 돈이었을까? 진짜 합니까? 네, 맞습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반응이 거의 일관돼요. 굉장히 그래서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금관을 딱 보고 와, 금이다. 그리고 어른들은 꼭 그렇게 물어보죠. 몇 그램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몇 돈이야. 몇 돈이야 얘기를 하고 아이들은 와 하고 이게 금관이야 라고 탄성을 지르고요. 또 어떤 분들은 금관 봤으니까 우리 볼 건 다 봤으니까 이제 좀 쉬자, 가자 해서 턴하는 기점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금관의 효과는 그럴 정도로 사람들한테 어필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중앙박물관에서 이런 사람들의 호기심 때문인지 그 옆에 가면 설명문이 붙어 있는데 거기에 금관의 무게를 적어놨어요. 너무 궁금하잖아요. 금관의 무게. 몇 그램일까요? 1kg 한 3kg. 1kg, 3kg? 1kg, 3kg? 거의 근사치가 나왔습니다. 정답은 영상 하나 보시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kg 정도 되구나. 한 3kg 넣어야지 저기 서희 지금이 안 들어오는 다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그램일까요? 아까 3kg 말씀하셨고 1kg 변동 없으신가요? 네. 초지일관 하시군요. 거의 정확합니다. 1062g. 1062g이고요.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금판이기 때문에 흔들거려요. 그래서 이 안쪽에 전시할 때는 플라스틱 지지대를 세워서 흔들리지 않게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보고 계신 작품은 신라지역에서 발견이 된 금관 가운데 황남대총 북분에 있는 금관. 중앙박물관에 신라 금관이 두 점이 전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게 황남대총 북분의 금관과 아까 그 말탄 사람 모양 토이가 나왔던 금룡촉의 금관, 이 두 점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립경주박물관의 천마천 금관, 그 다음에 금관천 금관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좀 전에 보셨던 황남대총 북분에 나왔다는 이 금관의 고향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쌍둥이처럼 되어 있죠, 무덤이. 이 무덤의 남북길이 제일 긴 길이가 120m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고분이 북쪽 고분인데 바로 금관이 나왔던 고분이거든요. 고분의 높이가 23m입니다. 그리고 동서 길이가 한 80m 되고요. 어마어마한 크기죠. 누구나 봐도 이 무덤을 보게 되면 신라 왕이 자기의 권력을 무덤의 크기를 통해서 정말 자랑하고 싶어 했구나
라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요. 이 무덤의 축조 연대는 만들었던 연대는 설왕설래해요. 설왕설래하고요. 대략 400년대 5세기 그 시기 어간에 만들었을 거라고 대략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연찮게도 제가 갔을 때 이러한 장면을 또 만났습니다. 이 잡채 옷 벗고 계시는 분들이죠. 여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높이 23m라고 하는 크기의 수치상으로 보면 느낌이 안 왔을 텐데 사람이 들어가 있으니까 엄청나게 높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을 테고요. 이 무덤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노동력이 들어가고 인력이 들어가고 참 애를 많이 쓰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한 그것과 더불어서 신라시대 때 이 무덤을 축조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원이 됐을까, 노력을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이 무덤 같은 경우에는 황남대총 무덤 같은 경우에는 발굴하게 된 이유가 바로 1970년대 초반, 71년이었던가요? 경주 종합개발계획. 그때는 박정희 대통령이 있었을 때인데요. 경주를 관광의 중심지로 만들고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지는 우리가 대한민국의 자랑으로 만들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종합개발계획을 입안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보문단지도 만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문화재 발굴. 만약 경주 시내에 있는 문화재 가운데 발굴을 해서 뭔가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하는 누구나 봐도 이 큰 무덤에서 발굴을 하면 뭔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무덤을 발굴하라고 했죠. 근데 그걸 들었던 고고학자들이 난감했던 거예요. 이렇게 큰 무덤을 발굴해 본 적도 없고 신라 무덤의 구조 자체를 잘 몰랐던 거예요. 그 이전에 발굴을 거의 해본 적이 없어서. 경험이 없는 상태에다가 사이즈가 너무 큰 거죠. 그래서 하고 있는데 또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황남대청 옆에 있는 그보다 훨씬 작은 크기의 무덤인 155호분. 이 나중에 이름을 바꿉니다. 천마총으로. 거기를 먼저 발굴을 해서 경험 쌓고 그 안에 있는 구조도 확인하고 나서 큰 걸 해보자. 라고 해서 천마총 발굴을 먼저 했죠. 그리고 나서 황남대총 발굴을 하게 됩니다. 천마총 발굴 이야기는 좀 더 이따 드릴 테고요. 그래서 이 무덤을 발굴했습니다. 발굴했는데 이 사진에 보시면 바로 여기에 있는 게 황남대총이거든요. 여기 황남대총이고 여기가 천마총이에요. 굉장히 작아 보이죠? 이렇게 큰 무덤을 발굴하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무덤을 먼저 발굴했고요. 이 무덤을 발굴했는데 남쪽에 있는 무덤은 알고 봤더니 왕의 무덤이었습니다. 먼저 돌아가셨고요. 덧대서 왕비의 무덤을 만들었죠. 북분. 그런데 기대했던 왕의 무덤에서는 금관이 안 나온 거예요. 오히려 왕비의 무덤에서 아까 보셨던 금관이 나왔습니다. 바로 어떻게 나왔냐면 바로 이런 식으로 나왔죠. 이게 발굴했을 때의 모습인데요. 이 사진에 보시면 발굴 사진과의 도면이거든요. 이게 금관입니다. 이게 금관이고요. 이게 허리띠. 그다음에 길게 V자 형태로 되어 있는 게 가슴걸이라고 하는 긴 목걸이에 목걸이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슴까지 장식했던. 근데 이 두 사진을 비교를 해보면 이 도면과 사진을 비교해 보면 뭔가 좀 낯선 어색한 부분을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찾으셨나요 혹시? 약간 낯설고 어색하고 상식에 좀 맞지 않는 허리띠가 올라가 있는 느낌도 있고 목걸이의 위치와 목걸이 부분과 금관의 아랫부분이 겹치죠. 근데 우리 생각으로는 금관은 보통 머리에 썼죠. 그럼 간격이 떨어져 있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근데 붙어 있는 상태로 나온 거예요. 근데 크게 의심하진 않았죠. 금관은 다 머리에 썼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근데 뭔가 이상하다고 보는 사람들이 이제 생긴 거죠. 그러고 나서 왼쪽에는 이 사진은 좀 전에 보셨던 황남대총 북분의 금관을 자세히 본 거거든요. 여기 보면 금관의 금 테두리가 이렇게 있고요. 그걸 연결했던 부분이 구멍을 이렇게 뚫어서 이 금실 같은 거를 이렇게 연결을 했죠. 되게 좀 약하거든요. 만약에 평상시에 썼던 금관 재래용이든 아니면 일상용이든 금관을 사용했다고 하면 접합 부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튼튼하게 만들었을 거예요, 당연히. 근데 발굴 당시에는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이 없었습니다. 이 실 같은 부분이, 이 실 같은 요게 부분이 없었고요. 아마도 끈 같은 거로 해서 사가서 없었던 모양이에요. 이건 나중에 붙여놓은 거거든요.
뭔가 이게 좀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금관 같은 경우에는 신라를 황금의 시대라고 만들어냈던 바로 최초로 발굴되었던 바로 금관입니다. 금관청 금관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아랫부분 네모난 데 보면 구멍이 약간 이상하게 뚫려 있는 부분 보실 수가 있죠. 장식이 안 붙어 있는데 그냥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만약에 평상시에 썼다라고 하면 이렇게 잘못 만들어지고 혹시 이러한 흔적 같은 경우에는 잘 용납이 안 됐을 거예요. 그러면 다른 식의 가능성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천마총을 이제 주목을 하게 됩니다. 천마총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황남대총은 잘 몰라요. 또 크기는 큰데 왜냐하면 천마총은 천마도가 나와서 유명하고요. 가면 또 안에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관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사람들한테 잘 어필이 많이 되고 있죠. 근데 천마총을 발굴을 했을 때 작은 무덤이라고 해도 실제로 이만한 사이즈입니다. 위에 측량하는 사람 보이시죠? 여기 사람 크기, 여기 사람들이 있고요. 민가가 들어서 있고요. 이 무덤을 이제 발굴을 한 거거든요. 먼저 이제 발굴을 했더니 이 도면에 보시면 삼각형으로 찌그러져 있는 금관의 형태와 또 이런 가슴걸이가 또 거의 아까 황남대총하고 비슷한 사례로 나오게 되죠. 우연찮게도 다 비슷하게 나오는 거예요. 이건 2014년에 있었던 국립경제박물관의 천마총 특별전 할 때 제가 찍은 건데요. 전시를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 좀 잘 보이시죠? 금관의 모습, 그 다음에 여기에는 장식의 모습, 여기 있는 위치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사례는 황남대총이나 천마총뿐만이 아니라 이건 작년에 발굴해서 온라인으로 발굴 현장을 생중계한 화면 중에 일부거든요. 그래서 경주 황남동 120-2호분이라고 바로 여기에는 금관이 나오진 않았지만 금동관입니다. 출자형으로 되어 있는 관이 나와 있고요. 여기에도 똑같이 장식이 되어 있는데 강식의 윗부분과 금관의 아래 부분이 이렇게 겹쳐지는 이런 형태로 나오죠. 근데 여기에 주목한 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립경주박물관에 근무했을 때 이제 신라 특별전, 황금신라 특별전을 열면서 조사를 했는데 이상한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좀 이상하다. 이한상 교수라고 하는 분인데요. 그래서 그분이 낸 가설은 아마 아시는 선생님도 계실 텐데요. 금관은 머리에 쓴 것이 아니라 얼굴을 덮은 거다.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이 쓴 게 아니라 죽은 자를 위한 장례 용품이다.